안녕하십니까. 웰베스 조은희 대표입니다. 제가 이제 계약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투자금 관리, 대리사무 계약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주라든가, 이제 그 회원이 임차, 이제 회원들이, 일반 임차 회원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신앙주택 개발로 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무궁화 신탁과의 그런 계약에 의해서 자금 관리를 이 주주나 회원들의 자금 관리를 해주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병에 권정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권정희 실장한테 요번에 너무 미안했던 게 요거는 샘플로 이름을 그냥 쓴 거거든요. 계약서에. 그런데 너무 무식하게 모두 권정희한테 돈 낸다고 그 난리를 치니까 제가 너무 황당한 게 병은 누구나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럴 것 같았으면 곽정영 조합장님 이름을 넣었으면 아마 배임이다라고 또 난리를 쳤을 거고요. 그래서 요 이름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홍길동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홍길순도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여기는 누구나 개인, 주주들 개인과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 요거는 신탁사와 개인 간의 계약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동안 조합원님들이 신탁사에 돈을 내셨어요. 그죠? 신탁사에 돈을 넣는데 그 신탁사에 돈 는 65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건 왜 그러냐? 이거는 운영계좌였기 때문에 운영계좌로 넣으셨거든요. 그러면 운영계좌에 돈을 넣긴 하는데 이 운영계좌의 돈이 그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운영진이 24억 4천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운영진이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운영계좌에서 막 전 집행부들이 돈을 꺼내서 먹고 마시고 기름 넣고 자기 막 개인 계좌처럼 막 사용을 했잖아요. 이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서 이거는 개인과 신탁사원의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병에 여기에 수임자 무궁화 신탁을 을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엔 사업자 겸 위임자죠. 요건 신앙주택 개발인데 신앙주택은 주주들의 회사다. 개인 회사가 아니에요. 주주들의 회사예요. 그래서 투자자 권정희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는 여기에는 A, B, C 점점점 그리고 홍길동, 홍길순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홍길순 다. 왜? 주주가 되는 주주들이 개별적으로 다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 주주들을 개인이 다 병입니다. 그래서 신탁사는 너무 귀찮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를 신탁사와 개인 간의 이 계약을 다 체결을 해줘야 되니까 만약에 300명이면 이 계좌가 이 계약서가 몇 개일까요? 300개인 거예요. 300개의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약서를 몇 개를 만드냐면 3개를 만들어요. 계약서를 3개를 만들어서 갑과 을과 병이 1개씩 가져요. 그래서 그러면 신탁사는 300명이면 300개, 500명이면 500개, 700명이면 700개의 계약서를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정말 힘들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자금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흔쾌히 우리 이 조합의 이 자금 때문에 이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은 이 자금 때문에 이 사업이 조합 사업이 망가졌다라고 이해를 해서 이렇게
이제 신탁사에서 편의를 봐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본사업 자금 진행, 자금 지출을 위해 갑이 병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수임받아서 관리하는 데 있다. 그래서 목적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요게 이제 여기가 저희 그 계좌죠. 저희 계좌가 아니라 요게 이제 저희 지금 사업에 대해서 요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저희가 총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총회 1호 안건에 만약에 경매 취하다. 그리고 경매 낙찰이다. 그러면 만약에 경매 취하로 가자. 총회 안건 중에 경매 취하로 가자 하면 이건 필요가 없다니까. 이 계약서는. 계약서는 버리는 거예요. 쓰질 않아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용원지역주택조합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민간임대주택개발사업의 사업자인 거예요. 이거는 그 계약서인 거예요. 그러면 경매 취하일 때 이게 필요할까요? 이거는 무용지물이 돼서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이건 언제 쓰냐? 조합원들이 경매 낙찰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럼 경매 낙찰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제3자 그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한 거다. 근데 저쪽에서 이제 몰래 준비를 했다. 아니 몰래 준비를 하든 뭐 어떻게 준비를 하든 이거는 준비를 해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거지. 그래서 만약에 경매가 낙찰로 가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신탁사와 개별 간의 개별 주주마다 일일이 이렇게 이제 자금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약서를 한 거죠. 자금 관리 계좌라 함은 갑이 병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수납하기 위해서 을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자금관리계좌에서 입금하는 자금의 수령, 보관, 집행 및 환불이라고 되어 있죠. 이 환불이 진짜 중요한 거죠. 환불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등과 관련하여 자금 계좌에 입금된 대금 관리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다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3,500만 원 여기도 한도를 걸어놨어요. 한도로 그러니까 막 4천 내라 5천 내라가 아니라 여기에 투자금 3,500만 원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명의 자금 관리자를 입금을 갑의 자금 요청 시 적정의 판단에 동의해 본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갑의 자금 집행 요청 시 병의 동의하에, 병이 동의를 해야지 자금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금 집행이 이렇게 막 찾아 쓸 수가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의 동의하에 자금 집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초기 사업비 투자는 이제 여기에서 3,500만 원은 사업비 관리계좌로 500만 원, 토지비 입금계좌로 3,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병의 명의로 자금관리계좌에 직접 입금을 해야 돼요. 직접 입금하며 제3자가 병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입금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병이 반환 요청을 했을 때 병으로 반환 입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 병의 이름으로 입금을 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토지비 입금 계좌로
금원은 토집이 지급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갑과 병은 이에 동의하고 을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을은 자금관리 계좌에서 제3자에게 질권 설정이나 무단 양도를 할 수 없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다른 사람한테 질권을 설정해 주거나 무단으로 다른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임의적으로 그 갑한테 회사 쪽에 막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단으로. 이거는 병은 이에 동의하고 을에게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입금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토지비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과 병은 이에 동의하고 을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는 요 토지비는 토지 입금 계좌에는 토지로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그리고 투자금 반환이라고 있어요. 투자금 반환은 여기에서 병이 지정한 지금 여기에 보면 대리사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은 병에게 병이 입금한 투자금 중 관리에 잔존하는 잔액을 병이 지정한 병의 명의계좌로 반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자금 관리 계좌에서 잔존하는 잔액 돈에 병에게 즉시 반환할 수 있으며 기집행된 금액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갑 및 병은 을에게 어떤 이익에 책임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반환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계약 해제 부분도 이제 좀 잘 읽어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을은 갑에게 공모를 통해서 이제 해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자금 관리 계좌의 잔액이 병에게 반환된 경우 요거는 이제 그 병에게만 이렇게 이제 병이 반환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반환을 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거는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또 읽어드리기는 조금 시간상 또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투자이익금은 병과 갑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투자이익금 지급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사업의 자금관리 대리 규정에 따라 을은 병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투자이익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병과 갑 간에 체결되는 그 계약을 이제 체결하겠죠. 병과 갑이 그러면 투자이익금 지급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사업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규정에 따라 을은 병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 자금 여기에도 요 권정액가 아니라 여기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다. 홍길동, 홍길순 모든 주주는 다 써야 된다. 계약서를. 그러면 500명이면 500명의 병이 생기겠죠. 500명이 병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계약서는 총 몇 개냐면 500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번거롭고 힘들지만 가장 확실하게 자금 관리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자금 집행 요청서에도 지금 자금 집행 요청서에도 여기에도 누가 들어가요? 홍길동, 홍길순, A, B, C 다 주주들의 이름이 각각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리고 요게 되게 중요해요. 요건 진짜 너무 중요하죠. 자금 집행 요청서. 요거는 뭐냐면 토지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는 토지 전용 계좌로 넣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토지 전용 계좌에 우리가 1차에 1,500을 낸다 그랬어요. 1,500만 원을. 근데 요거는 언제 내냐면 새마을금고가 기일이 잡혔을 때, 새마을금고 기일이 잡혀서 지금 몇 차에 받을지가 이제 조합원이 이제 주주들이 결정을 하겠죠. 뭐 3회, 4회, 뭐 5회차 이렇게 결정이 되면 아마 내년 한 3월에서 5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럼 그때까지 1,500을 내는 거지, 이걸 당장 뭐 막 1,500을 내라, 뭐 3,000 내라, 저쪽에선 난리잖아요. 저쪽은 총회 끝나자마자 돈을 4,500씩 걷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저 총회 끝나자마자. 그런 흑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엄동설안에 난리를 치는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언제 되냐면 이거를 상황을 보면서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내는 게 아니라 새마을금고가 이제 경매일이 잡히겠죠? 근데 아직 이제 매각기일이 잡히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지금 아직도 안 잡혔어요. 그러면 저희가 1차, 2차 한 달씩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2차, 2차, 3차, 4차, 5차가 한 달씩 걸리겠죠. 그러면 3월에서 5월, 늦으면 6월까지도 가겠죠. 그러면 요때까지 1,500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1,500을 어디다 넣냐면 신탁계좌에 토지 전용 계좌에 넣는 거예요. 토지 전용 계좌에 넣는데 토지 전용 계좌에 넣어서 만약에 낙찰을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자금 반환 요청서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계좌번호 있죠. 이 계좌번호는 누구 거냐면 병의 계좌번호. 그래서 아까 병의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만 입금을 시켜라 그랬어요. 입금을. 그죠? 병의 이름으로만 입금을 해라. 왜 그러냐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계좌번호는 병의 계좌번호를 쓰고, 그리고 어느 은행인 걸 쓰고, 요거는 이제 몇 월 며칠 대리사무 계약 요거에 의해서 자금 집행을 요청하오니 금액을 상기 계좌에서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투자금 반환. 죄송합니다. 요거는 지금 다시 요거 자금관리 계좌가 있어요. 우리가 토지 전용 계좌. 죄송합니다. 토지 전용 계좌. 지금 우리 수협에 있어요. 수협에. 예금주는 무궁한 신탁. 제가 보여드렸었죠? 아까 그 앞에 계좌가 있죠? 그러면 요걸 지금 자금 대리사무 아래같이 자금 집행을 요청하오니 금액을 상기 계좌에서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자금 집행 일자. 반환 금액이 있죠? 인출 요청금. 만약에 내가 1,500을 냈잖아요. 토지 전용 계좌에. 그럼 1,500을 인출하는 거예요. 요거는 병의 계좌겠죠? 병의 계좌. 그죠? 여기에다 해서 넣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면 바로 여기는 이제 권장위가 아니라 병.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주소도 여기 아니겠죠? 그러면 자기 거를 넣어서 지금 요 병으로 해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인출을 하면 요거는 신탁사에서 그 토지 전용 계좌 있죠? 토지 전용 계좌에 내가 넣었던 1,500을 바로 병한테
직접 입금을 시켜줘요. 이렇게 반환을 직접 해준다는 얘기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신탁사에 병은 신탁사에 직접 넣고 또 낙찰을 못 받았을 때 토지 전용 계좌에 넣었던 1,500을 바로 신탁사에서 병한테 갑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병은 요청하면 돼요. 그러면 100% 환불을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으면 30일 내로 또 얼마를 넣어야 되냐면 또 1,500을 넣어야 되겠죠.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잔금을 치르면 이제 토지에 취득을 하게 되면 만약에 신탁을 하게 되면 수익권 1순위는 은행일 거고 은행이고 그러면 수익권 2순위는 주주, 돈 낸 주주, 그죠? 그 주주 이름으로 이제 그 수익권 2순위를 가질 수 있겠죠. 만약에 근저당을 하게 되면 이제 후순위 근저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금 관리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그리고 지금 당장 돈 내는 게 아니라 돈을 언제 낸다? 낙찰 받을 때 3월에서 한 5월, 6월 정도 사이가 되겠죠. 요때까지 1,500을 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냈던 이제 뭐 반환금이라든가 이게 그 냈던 분담금 요 부분을 보존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사업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